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준공 테이프를 끊었죠. 이로써 김정은 건강 이상설은 완전 오보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건강 이상설, 나아가 사망설을 제기했던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당선인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지성호 당선인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아주 강력하게 내고 있습니다. 자, 한 분 연결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특사로도 북한에 다녀왔던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당선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좀 2주 넘게 건강 이상설 보도와 주장이 계속 잇따랐는데 네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당선인께서는? 좀 한마디로 구시대적인 행태가 잔존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북한에 대한 정보가 대단히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언론이나 전문가 모두가 자기 검증에 소홀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그렇죠. 두 번째로는 한탕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보를 내더라도 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가 북한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정적인 주장이나 보도가 지속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 정도의 오보가 났다면 어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오보에는 어떤 그 양극단의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먼저 하나하나 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네. 태영호 당선인이나 지성호 당선인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거의 여과 없이 그러니까 인용 보도를 한 데에는 이 두 사람이 북한 출신이라고 하는 점을 높게 샀던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네, 봐야 맞습니다. 되는 겁니까? 근데 뭐 두 분 모두 나름의 정보망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네. 다만 그 두 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탈북인들이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탈북인들의 네트워크라는 것은 북한의 생활상이라든지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동향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제가 뭐 예를 들어 보면 2018년 4월에 제가 남북예술단 평양 공연을 대표단으로 갔었는데요. 네네. 당시에 공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여부를 마지막까지도 정말 몇 기억이 명만 나네요. 아는. 예, 맞아요. 네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냐 마냐를 가지고 마지막까지도 모르고 북측 관계자들조차도 마찬가지인 그런 보안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탈북자 네트워크로는 접근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건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극히 제한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신변뿐만이 아니라 동선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북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소식통, 정보통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과연 어떤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가라고는 이게 어떤 상식적인 의문인데 우리 언론은 네. 이걸 여과 없이 그대로 아마 인용 보도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정반대의 측면에서는 네. 우리 정부는 이상 징후가 없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확신한다, 자신한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별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북한 관련 보도는 네. 구체적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익명에 기대서 보도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정보는 출처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다른 법인데요. 네. 북한 관련 보도는 그냥 정부 소식통 또는 북측 관계자라고만 하는 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발표보다 북한 소식통이 우선하는 그런 보도 형국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행태로 인해서 우리 정부 당국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보 조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권위주의 행태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지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국민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은. 네. 그런 차이가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단순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그러면 정부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 출처를 밝히는 건 어려운 일인가요? 그 차명진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김재원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밝혀라라는 식으로 차명진 전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좀 상식적이지 않는 주장입니다. 예.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건데요. 예. 설령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음흠. 그것을 밝히면 네. 정보 수집 과정이나 출처가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의 대북 정보 라인이 무너지는 겁니다.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할 응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정부가 그러한 구체적 팩트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연유도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뭐 양치질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보도까지 되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네. 대대적으로 색출, 숙청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 어떤 예가 있었던 거죠 과거에도. 네, 네. 근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상당한 정보에 접근에 있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계속 써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나름 이제 20여일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들을 좀 감안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북 정보 능력으로 보면 네. 결코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북 사만큼은 예컨대 휴미트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결코 미국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접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하고도 네. 정보 공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한 화법을 썼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당선인 신분인데요. 태영호 당선인이나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게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두 분은 무엇보다 공인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탈북인이 아니라 예. 이제는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면 말 한마디에 무게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거리에서 수다 떨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대한민국 국격도 있는 거고 네. 국회 전체 품격도 있는 것이라 네.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예, 예. 물론 실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 곧바로 잘못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조금만 한 번만 더 나가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일회성을 하고 보기 힘든 게 이 네. 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래서 대북 관련 상임위 활동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래서 외통위가 되든지 뭐 국방위가 되든지 뭐 정보위가 되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근데 이런 만약에 요번에 나타났던 이런 어떤 현상이 그 상임위 활동에서 반복된다면 그건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단히 걱정스러운 문제이고요. 예. 우리나라의 고급 정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86년도에 김일성 사망 예, 사건인데요. 예.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한 언론이 호해까지 냈습니다. 김일성이 열차 타고 가다가 네, 맞아요. 충격을 받아서 예, 예.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최근에도 비근한 예가 많은데 현송월 사망설, 네, 김영철 통전부장 숙청설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일들이 좀 부끄럽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상임위에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참 국격에 관한 문제죠. 그러면 당선인께서 보시기에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상임위 배정에서 대북 관련 상임위는 좀 그 빼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네. 공인이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입법기관입니다. 그 자체로는. 예. 그래서 그 입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제재하는 그 자체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본인들이 잘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를 비롯해서 서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오보를 때렸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어찌 본다면 약간 뭐하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다수의 언론은 왜 그럼 북한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느냐 이런 식으로 좀 다그치는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차례 그런 오보, 네. 잘못된 사실이 보도된 게 많습니다. 네. 역지사지 해보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짜 뉴스라고 아니라고 계속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쉽게 말하면 김재원 위원장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리에 맞는 건가 싶습니다.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요. 아, 엄연히 김 위원장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네. 김재원 위원장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라고 해명을 한다는 것이 음흠. 온당치 않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걸로.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정에서 그 이 원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뭐 포착이 됐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네. 그러면 그건 어떤 북한의 일정의 어떤 의도적 노출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의도적 노출 처음에는 의도적 노출은 아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에서의 최고 지도자의 동선 그 자체는 1급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걸 그래서요. 노출하지는 예. 않습니다. 예. 다만 그게 정보 당국에 의해서 파악이 되고 그것이 확인된 이후에 네. 그냥 두었을 개연성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네. 이제 간접적으로 그렇게 뭐 아니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표명은 있었다고도 해석할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GP에서 네. 지금 총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합참 쪽에서는 의도적인 도발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 추정은 했는데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도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 조사라든지 그리고 전통문에 대한 응답 등을 지켜본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인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본다면 발생한 시간이라든지 네. 지역 과거 전례 등을 감안할 때 의도적 총격으로 보지 않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 의도가 없다면 단순 사고라면 북측에서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하는 게 예. 과거와 달리 새로운 남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이게 뭐 그러니까 오발이나 실수라고 한다면 뭐 입장 표명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당선인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